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지방간, 고지혈증이 좋아지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건강에 해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고기의 지방이나 버터, 식용유 등을 적게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최대한 안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이신 분들도 고지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약국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난 고기 같은 건 입에도 안 되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몸은 먹는 콜레스테롤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세포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도 하지만 간에서 대부분 생산되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적게 생산하고 그런 음식을 적게 먹으면 많이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깨지게 되죠. 단순히 고기나 지방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서 콜레스테롤 합성 조절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됐다는 얘기죠. 고콜레스테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대사와 식생활 문제, 에너지 대사, 세포 손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소화와 해독을 위해 담즙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약 1리터 정도를 만들어내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담즙을 종이컵 한 컵도 못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담즙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쓰이거든요. 즉, 콜레스테롤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또 간내 담관이 콜레스테롤성 담석으로 막히면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다시 담즙도 잘 못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영양제만 드셔도 지방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영양소들은 담즙 분비도 촉진하고요. 담즙을 많이 만들어내니 콜레스테롤도 많이 쓰이고 담즙 분비가 촉진되니 해독 기능도 좋아져서 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간의 부담을 덜어주니 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담즙 생성과 담즙 배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식생활 문제를 살펴볼게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넘쳐나는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다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많이 먹으면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담즙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소화불량에 빠지게 되고 소화불량에 빠지면 에너지 대사도 잘 안 돼서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에도 많은 무리가 되고요.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시 담즙 생성이 적어지고 그럼 해독 기능이 떨어져 간이 지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겠죠? 여기서 잠깐 담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담즙은 우리 몸에서 소화와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담즙은 간에서 합성돼서 담낭에 저장돼요. 담낭은 쓸개라고도 하죠.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면서 10배로 농축됩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넘어오면 담낭을 수축시켜서 저장된 많은 양의 담즙이 한꺼번에 십이지장으로 배출되고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간에 대한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간이나 담낭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담석이 있어서 담낭을 절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도 있습니다. 담낭을 절제해도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담즙 분비는 이루어져요. 하지만 담낭이 없으면 저장도 안 되고 농축도 안 돼요. 많은 양의 농축된 담즙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소화를 돕는데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항상 소화불량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담낭도 소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긴급하거나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담낭 절제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석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뭘 먹는지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하려면 콜레스테롤 종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혈액 검사를 하면 HDL, LDL, TG가 나옵니다. VLDL도 있는데 VLDL은 보통 중성지방의 5분의 1로 계산을 하지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총 콜레스테롤은 HDL, LDL, VLDL을 합한 값이고요. TG는 중성지방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보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과도하게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LDL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LDL이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LDL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LDL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연구를 통해 부피가 크고 밀도가 낮아서 둥둥 떠다니는 A타입과 크기가 작고 단단하며 밀도가 높은 B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혈관벽에 잘 침착되지도 않고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B타입은 동맥 내벽에 달라붙어 혈관 손상을 잘 일으키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A타입이 많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B타입이 많다면 아테롬성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하면 LDL 수치만 나오지 종류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종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TG라고 표시되는 중성지방 수치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TG가 높으면 나쁜 B형이 많고 TG가 낮으면 해가 없는 A형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지혈증 수치를 볼 때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건 LDL보다 TG입니다. TG가 높다면 나쁜 LDL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TG가 낮다면 해가 없는 LDL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심장질환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TG와 HDL 수치를 보기도 하는데요. TG 대 HDL 비율이 높다면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TG 대 HDL 비율이 낮다면 그 위험성도 낮아진답니다. 그 비율이 이 정도 나왔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비율이 4 이상이라면 원인을 파악하고 TG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럼 TG와 나쁜 B형 LDL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LDL이 증가해요. 하지만 해가 없는 A형 LDL이 증가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TG와 나쁜 B형 LDL이 증가하고요. 이건 저탄고지에 대해 방영한 모 프로그램에서 실험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전 논문에서 읽었었는데 실제 실험한 영상에서 저탄고지를 했을 때 해가 없는 A형이 증가하고 나쁜 B형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고 신기했었어요. 고지혈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TG와 나쁜 B형 LDL을 증가시키는 탄수화물이라는 말입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고 당화나 산화의 과정을 거쳐 변화가 되고 염증 반응이나 플라그가 형성되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거든요. 지방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화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방만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쁜 LDL 형성도 적어지고 말이죠. 물론 저탄고지 시기를 오래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많이 드시면 TG도 많이 생기고 나쁜 LDL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맥경화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또 탄수화물이 나쁜 게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든요. 나쁜 지방도 염증 반응을 촉진하지만 우리 식생활이 탄수화물 위주다 보니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삼겹살을 먹을 때 밥을 아예 먹지 않아요. 고기 먹을 때에는 밥이나 냉면을 먹거나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자제하는 편입니다. 고깃집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거나 후식으로 제공하는 집도 많더라고요.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만 즐기자는 게 저희 집 원칙입니다.
안 그래도 고기 구우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몸에서 당화 반응까지 더 많이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 고기도 되도록 수육이나 샤브샤브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에서 지방은 대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요. 간에서 배출되는 중성지방의 양보다 들어오는 중성지방의 양이 많으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지방간으로 되는 걸 막으려면 중성지방부터 줄여야 하는데 중성지방은 과당과 탄수화물이 원인입니다. 당이 과하면 간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해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포도당보다 훨씬 나쁜 게 과당입니다. 과당의 경우 다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간으로 직접 흡수돼서 중성지방으로 저장되고 최종 당화산물도 많이 만들어내요. 조직과 혈관을 경화시키는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요거트 종류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들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되도록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과당과 탄수화물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고 산화 당화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돼서 ATP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포도당이 쓰이지 못하고 결국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이 찌는 분들이나 마르신 분들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난 고기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안 먹고 먹는 양 자체가 적은데 왜 높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많이 피곤해 하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게 많이 움직이고 근육량도 많아야 돼요. 적당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기능이 떨어지거나 세포가 손상된 경우예요. 염증에 의해서 손상됐을 수도 있고 과산화된 지방을 드셔서 세포막이 손상됐을 수도 있어요. 세포의 기능을 살리려면 세포막을 복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세포가 손상이 많이 된 분들은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는데도 계속 염증 반응도 심하고 피곤하고 살도 자꾸 찌는데요. 이런 분들은 영양제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보시죠? 근본적으로 세포 손상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영양제로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영양요법을 하셔야 하고 세포막 복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LDL 수용체를 통해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거든요. 근데 LDL 수용체가 적거나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세포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더 적게 이동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계속 높아져 있습니다. LDL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해 왔는데도 세포가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LDL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질 단백질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하니까 세포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간은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고 쓰이지는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식생활 개선과 동시에 세포 교정요법도 받으셔야 돼요. 세포막이 건강해야 수용체도 기능을 잘 발휘하고 복구되거든요. 만성질환이신 분들은 이미 몸이 염증으로 가득 찼고 당연히 세포막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자가면역질환, 암 등 모든 질환들은 염증 때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원인을 알았으면 실천하셔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을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